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기로 기자고요. 고려아연 최씨 일가와 MBK 영풍연합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데요.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1-1호 의안입니다. 이거는 고려아연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인데요. 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번 경영권 분쟁 자체가 판가름 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 구도는 최씨 일가에게 매우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집중투표제가 배제되면 MBK 영풍연합이 경영권을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MBK 영풍연합은 집중투표제를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까지 법원에 신청을 했죠. 호화 변호인단까지 구성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고려아연의 노림수가 무엇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으려는 MBK 영풍 측 법적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에 대해 법조계는 어떻게 보는지를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양측 지분율 상황을 보시면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MBK 영풍 측 지분율은 46.69%, 그리고 최씨 일가 측 지분율은 단독으로는 20%고요. 여기에 우호주주라고 불리는 곳들까지 합쳐도 39.17%입니다. MBK 영풍 측보다는 최씨 일가 쪽의 지분율이 좀 밀리죠. 이런 상황이면 일반 투표제 하에서는 최윤범 회장 측이 주총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최씨 일가 측이 들고 나온 게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이 제도 하에선 지분율이 밀림에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 과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총 의결권 주식수가 100주인데 이 가운데 대주주가 50주 그리고 소액주주가 50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2명 그리고 일반 주주가 1명 추천한 이사 후보가 이제 총 3명이 있다. 이 가운데 2명이 선임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일반 투표제 하에서는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야 하는데 소액주주가 전부 주총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 경우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이 한 주에 대해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주주가 50주 가지고 있는데 이사 2명을 선임해야 되니까 100표를 가지게 되고요. 또 소액주주도 마찬가지로 50주를 가지고 있는데 2명을 선임해야 되니 100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소액주주들은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몰아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총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면은 이들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 한 명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의결권 주식 한 주당 선임해야 될 이사의 수만큼 표를 몰아주는 게 집중투표제에선 가능합니다. 일반 투표제로는 이사진에 들어갈 수 없는 소액주주 추천 이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게 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최씨 일가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사진 과반을 유지할까요?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 구도는 최씨 일가 측 이사가 11명 그리고 MBK 영풍 측 이사가 1명인데요. 최씨 일가 측은 이사수 상한을 19명으로 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7명을 선임하는 안을 올렸고요. 또 MBK하고 영풍 측은 기존 정권에 따라서 이사수 제한을 없게 하고 14명을 선임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MBK 영풍 측 지분율이 높은 만큼 이사수 제한을 두는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시 그리고 미도입될 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본 건데요. 일단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지 않고 일반 투표제로 가서 MBK와 영풍 측 이사가 과반의 표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사진 구도는 이 최씨 일가가 11명 그리고 MBK 영풍이 15명으로 MBK 영풍 측이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MBK 영풍 측이 사실상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장악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이 제도 하에서는 최씨 일가가 자신들이 가진 표를 원하는 후보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서 몰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몇 명의 이사를 선임을 할 수 있죠. MBK하고 영풍 측 변호인단의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은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임시주총 후 이사의 구성은 최씨 일가 측이 16명 그리고 MBK 영풍 측이 9명으로 최씨 일가 측이 이사수에서 앞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집중투표제에서 최소한의 주식만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사진 구도가 2025년 3월 주총 그리고 2026년 3월 주총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집중투표제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게 MBK와 영풍 측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입니다. 그래서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근데 MBK하고 영풍 측은 이미 4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2대 주주인 최씨 일가는 과연 어떻게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3% 룰이라는 변수가 작동합니다. 이 3% 룰은 지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유 주식의 3%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이죠. MBK와 영풍 측은 지분율은 높지만 이 세부 내용을 보면은 개별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MBK가 7.8%, 그리고 영풍이 25.4%, 그리고 장영진 고문이 3.5%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지분의 의결권은 각각 3%밖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최씨일가 측은 특수관계인이 5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 지분율이 3%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가진 주식만큼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 최씨일가 측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최소 20%, 여기에 우호주주까지 하면 그 이상의 지분율도 가능합니다. 반면 MBK하고 영풍 측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약 13%에 그치죠. 결국 이 3%를 하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최씨일가가 분명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MBK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주총에 상정되면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MBK와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가처분으로 집중투표제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법적 논리를 세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집중투표제 안건은 지난해 12월 10일 고려아연의 특수관계회사인 유미개발에서 주주 제안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고려아연 측이 이사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MBK하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이 12월 10일 시점에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상법 법조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 2입니다. 집중투표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3%죠. 이거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주목할 게 이 부분,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은 집중투표제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려아연의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투표제를 최초로 청구한 거는 2024년 12월 10일이죠. 그런데 최소한 이 시점에는 회사의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상법 382조의 1을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을 바꿔서 집중투표 제도를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뀐 제도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라는 게 MBK하고 영풍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질 부분은 바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주 제안한 유미개발입니다. 이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죠. 그런데 유미개발은 이사가 총 5명인데 그 구성을 보면 최은범 회장 본인하고 모친 그리고 삼촌 2명 등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유미개발은 집중투표제만 청구하고 또 이사 후보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것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통상 소액주주가 주주 제안을 할 경우에 이사 선임까지 함께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유미개발은 고려아연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이 집중투표제 청구 또한 사실상 최윤범 회장이 추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당초 일반 투표제 방식을 전제로 요구했던 자신들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MBK와 영풍 측의 주장입니다. MBK와 영풍 측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그들은 이 선행안건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또 이후 후행안건으로 이 바뀐 정관에 따라 표결을 한 사례가 많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2021년 3월 25일 한진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1호 의안으로 이사 최대 정원 증언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4호 의안으로 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의 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사 최대 정원을 증언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이 3호 의안으로 넣고 그 전제 하에 이를 소급해가지고 사회이사까지 뽑는 안건들을 이렇게 넣은 것이죠. 또 비근한 사례로는 2024년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안건도 있습니다. 이 안건을 보면 정관 변경의 건으로 이사 2인을 추가하는 건을 넣었고 그리고 제2호 의안으로 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건을 넣었습니다. 이 또한 정관 변경에 따라서 소급해가지고 이사를 선임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에 맞게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고려아연은 상법에
주주가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만 집중투표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반적인 주주 제한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서로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MBK하고 영풍 측은 일반적인 주주 제한과 집중투표제는 다르다라고 재반박을 합니다. 앞서 고려안이 언급했던 한진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사례들은 이 정관 변경이 이사수를 상환하는 즉 양적인 변화라면은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런 질적 변화라는 겁니다. 또 과거 10년간 집중투표제 도입과 함께 그를 통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MBK와 영풍 측은 상법상 조문 그대로 해석했을 때 집중투표제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최씨 일가는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양쪽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먹혀들지는 이 법정에서 판가름 날 듯 보입니다. 저희 이슈체크팀은 쟁점이 첨예한 만큼 법조계에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취재해봤는데요. 일단 고려안 측 주장이 맞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을 변경하고 그 안건이 통과된다라는 전제하에 그에 맞게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후행 안건을 올린 사례가 워낙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집중투표제를 따로 볼 필요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MBK와 영풍 측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법상 주주 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로 제도를 변경하는 만큼 요건이 까다롭게 해석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안심의 김수희 변호사는 상법상 정관에서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한이라는 단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판례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주주 제한을 실행하는 데 대해 법원이 행위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볼 경우 MBK하고 영풍 측의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겁니다. MBK, 영풍과 고려아연의 이번 가처분은 오는 17일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번 임시주총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집중투표를 허용한다면 최씨 일가 측으로 이사진이 유리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MBK 영풍 측 주장대로 집중투표제를 불허한다면 경영권 분쟁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가처분을 매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